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한번 다가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요즘 다양한 뉴스들 소식들도 있어요.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행한 소식도 있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져올 만한 뉴스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뒤죽고 박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만 한번 가려가면서 참고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2030, 우리 2030 세대들, 그 젊은 부자들이 꽤 있어요. 야, 2030의 젊은 부자다 하면은 상당히 부럽죠. 가끔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본다. 나의 2030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030의 젊은 부자들이 그 말하는 그 성공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은 대략 어떤 것이냐 보니까 내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 내 이미지. 여러분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습관이 또 필요해요. 천회장도 마찬가지로. 약속 시간보다도 한 10분 일찍 가는 그런 습관들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약속 잡으면은 뭐 10분, 15분씩 늦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일찍 가는 거. 항상 우리는 15분 전이라는 게 있어. 15분 전. 항상 15분 전에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좀 여유 있게 뭐 미팅을 하든지 뭐 업무 협의를 하든지 하지 이 시간보다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습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 저에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 대접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표현해 주신 분도 있는데 항상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늘 고맙죠. 그래서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고 그 대답할 때는 좀 확실히 하자. 확실히 하자.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했다면은 어떻게든 지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이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죠.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치관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 가난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보면 가난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이 가난한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부자의 생각을 가져라. 부자의 생각. 늦더라도 부자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는 빨리빨리 끊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안 좋아,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관계는. 항상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채워넣기도 바쁜데 왜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만 어울리세요. 만나세요. 지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안 될 변명을 찾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야. 해야 할 이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습관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대부분의 부자들 보면은 이런 태도가 있어. 어떤 태도냐? 뭐 항상 겸손해. 겸손하더라. 중요하죠. 그리고 항상 정중하죠.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좀 있어. 당당하고 자신감이 또 있더라. 그 자기 확신이 또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못 믿으면 누굴 믿을 거야 도대체. 그렇죠? 확신과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 상대방한테 먼저 무언가를 막 주려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게 보면 부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더라고요. 그리고 도전이 두려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겠죠.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블루오션 아니에요. 레드오션이에요. 안 될 이유 100만 개 찾을 시간에 될 이유 하나만 찾자. 될 이유를 하나만 찾고 일단 시작하면은 뭐라도 배우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이겨내려는 그런 마음가짐, 어떤 마음이 좀 좋냐 이런 거야.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도 많이 배웠어.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삼을 캐려면 여러분 산삼밭에 가야 하죠. 부자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부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알겠죠? 삼성전자를 잘하고 싶으면 삼성전자 투자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은 됩니다. 삼성전자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옆에 있으면은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할 수 없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가능성을 믿자. 지금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보니까, 아유, 지금 보니 또 뭐 개미들은 막 피눈물 나는데, 또 하락장이 또 좋다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하는 사람이 있네. 응? 현재 코스피 지수가 약 지난해 고점 대비 약 30% 하락을 했어요. 지금 막 조정 장세가 막 이어지고 있어. 근데 이때를 이제 증여나 지분 확대의 기회로 삼는 그 오너가 뭐 임원이 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증여 시점 전후의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 증여를 하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야. 세금을. 그래가지고 지금이 아주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당스럽게도.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자산가들도 역시 증여 그 주식 증여에 대한 그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다트 전자공인 시스템, 다트의 그 전자공인 시스템이 있어. 이걸 보면은 최근 3개월 동안에 그 증여를 검색한 지분 공시가 총 175건인데 지난해보다도 비교했을 때 훨씬 많대요. 20건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대주주가 이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그 대신증권인가 그 일가는 그 양홍석 그 부회장이 두 딸인 양채유, 양채린, 그러니까 어린애 애들도 10살, 7살이죠. 그리고 조카, 홍승우 4살짜리 이 어린애들한테 이제 자금을 증여를 하고 이를 주식 매수에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여받은 돈으로 6월 17일에서 23일에 총 4억 1,200만 원 각 9,000주의 주식을 장리를 매수하는 거야. 응? 왜냐면 주식이 쌀 때 사는가 봐요. 취득단가 주당 14,000원에서 15,000원 선으로 전년 고점 대비 21,000원 선 대비 30%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니까 증여해가지고 주식 사자는 거야. 그 성년 자녀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해주죠. 그 자산가들은 주가가 쌀 때 현금을 증여해가지고 이를 주식 매수 활용하는 아주 똑똑한 증여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증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이외에도 그 친풍재지 회장이죠. 정학헌 씨인가? 이분도 보니까 친인척인 정민수한테 26만 주를 증여를 했네 보니까 0.74% 정도 전체 지분에. 그래서 이번 그 증여로 정민수 씨의 지분이 총 87만 5,996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류진 풍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인데 배우자는 뭐야 그 외국 여자 같아요. 뭐 헬렌 로라는 게 헬렌 로 씨하고 자녀인 류성희 씨한테 12만 주 정도, 막 7만 9천 주 정도를 증여를 합니다. 이 두 기업의 주가 역시 연초 대비 한 28%, 한 11% 빠졌어. 그래서 주가 빠지니까 이때가 잽싸게 기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 승계 등의 목적으로 지분 증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는데 지난달 보니까 그 화성 코퍼레이션 회장도 그 마다들한테 그 총괄 부회장인가 봐요. 본인이 보유한 674만 8천 주 정도를 약간이 아니 맞네. 전량 무상증이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현 부회장이 그 지분이 35.4%로 늘어나가지고 그 화성 코퍼레이션은 오너 3세에 대한 승계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화성 코퍼레이션은 올해 초 대비해서 주가가 25% 하락한 바 있다고 해요. 특히 주가 낙폭이 컸던 그 바이오 기업 주식 증여가 활발한가 봐요. 지난 5월이죠. 그 SK바이오언스 그 비등기 임원이에요. 그 최종수 씨인가라 박종수. 비등기 임원인데 친인척한테 4,000주를 증여를 했고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그 비올 이상훈 이사 역시 배우자한테 15만 주를 증여를 하고 두 기업 모두 주가가 올 들어 37% 정도, 한 11% 정도 빠진 거예요. 이외에도 연초 대비했을 때 한 23%, 17% 하락한 뭐 센코, 뭐 V원텍 등 제조업 기업에서도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주식 증여는 아주 절세 효과적인 거예요. 현행법상 그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전후로 해가지고 2개월씩 약 4개월 시간에 그 평균 주가를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요. 향후 주식 가격이 다시 올라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 최근에 그 대형 증권사에도 증여 관련 문의가 증가했는가 봐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의 한 세금 컨설팅 담당자가 최근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증여 상담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그 대형 지분 그 증여 문의가 지난해 대비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을 하고 또 다른 세무 관계자는 역시 고객들한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렇게 역으로 증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반면 주가가 올라 오히려 증여를 취소한 경우도 있어요. 지난 4월이죠. 현대사료. 이 경우에 앞서서 결정한 그 435만 주 약 대략 되는 것 같은데 증여를 전부 취소한다고 밝혔네요. 보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급등한 주가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졌어.
실제로 현대사료가 8일 연초 대비 무려 985%나 상승을 해가지고 35,000원에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현대사료의 그 증여세만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시전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2개월 만에 결정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 회장 부부가 천경준 씨인가 봐요. 지난 4월에 자녀 3인에게 준 총 90만 주에 대한 증여를 취소를 했네요. 보니까 충분히 충분히 하락했다고 이제 생각했던 2월 주가가 4월 4만 원 선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잠겨버리네요. 하여튼 충분히 하락했다고 생각했던 2월 주가, 이때 5만 원 선이었는데 4월에 이제 4만 원 선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이 기회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미들은 피눈물인데 솔직히 막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좋은, 증여하기 좋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상당히 우픈 현실입니다. 우픈 현실. 혹시라도 또 뭐 증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요.